놀라지 마. 지금 너 남편 결혼식이야. 친구 결혼식장에 왔다가 봤어. 얼굴 보고 닮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현수막에 내 남편 이름 있더라. 비비웨딩홀로 빨리 와. 농담 아니야.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였죠. 남편은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주말인데 회사 긴급 미팅이 있다면서 다음 주 출장 가기 전에 일 처리해야 한다며 6시에 집을 나선 거였어요. 친구가 보낸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웨딩홀 현수막에 남편 이름과 모르는 여자 이름이 함께 박혀 있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30분 거리였죠. 차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결혼한 지 5년 혼인신고도 했고 명절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매일 아침 다녀올게 하고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초부터 아이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딩크족으로 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우리 둘만의 삶을 택한 거라고요. 웨딩홀 건물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 입은 하객들이 웃으며 들어가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판에 남편 이름과 함께 3층 그랜드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니트에 청바지, 머리도 안 빗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3층 복도 끝에서 웨딩 마치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랜드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금속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하얀 버질로드가 펼쳐져 있었고 양쪽에는 하객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턱시도 입은 남편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서약이 있겠습니다. 남편이 서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류이진을 아내로 맞이하여 뒷좌석 사람이 고개를 돌리더니 멈칫하며 옆 사람을 찔렀습니다. 속삭임이 퍼져나갔어요. 단상 옆 특별석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모두 예복을 입고 앉아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버질로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야 이민우. 목청껏 소리를 지르자 단상 위 남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유부남이 결혼을 또 해? 남편이 휙 돌아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려 다시 주례 쪽을 보며 모르는 사람인 척했습니다. 주례는 원고를 든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당황한 눈으로 신랑을 쳐다봤어요. 단상을 향해 계속 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예식장 담당자 2명이 옆에서 달려왔어요. 손님 안 됩니다. 시아버지가 버질로드로 뛰어내려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힘껏 잡아당기자 예식장 직원들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았어요. 놓으라고요. 저 사람 내 남편이에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식장 전체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혼인신고한 유부남이 무슨 결혼식이에요. 신부 측 하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벌떡 일어났는데 신부 아버지로 보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단상 위 신부가 비틀거리며 베일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뒷좌석에서 일어나 다가오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미친 것 같네. 경비 불러. 미친 거 아니에요. 다들 속은 거라고요. 시아버지가 허리를 감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발버둥 치자 구두가 벗겨졌어요. 신부가 놀라 배를 감싸며 단상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신부 어머니가 달려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하객석에서 소리쳤어요. 그러게 내가 이혼하라고 했잖아.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딜 뻔뻔하게. 신부 아버지가 단상으로 뛰어올라 이민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유부남이 우리 딸을 임신시켜? 주례가 뒤로 물러섰고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하울링이 터졌어요. 예식장 직원들이 저를 로비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발이 바닥을 긁으며 카펫에 발톱 자국이 남았어요. 놓으세요. 증거 다 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떼올게요. 뒤에서 신부의 울음소리와 함께 신랑 측 하객들의 웅성거림, 신부 측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식 중단이야. 당장 중단. 신부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로비로 내던져졌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며 통증이 올라왔어요. 뒤에서 식장문이 쾅 닫혔지만 안에서 들리는 고함과 울음, 고성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파괴된 거예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욱신거리는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식장 안에서 고함이 터졌고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예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양측 합의로 정리하시는 게 합의 안 해요. 주문이에요. 범죄라고요. 직원이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았고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0분쯤 지나 경찰 2명이 왔습니다.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이었어요. 신고 접수됐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근데 저기서 다른 여자랑 결혼식 올리고 있어요. 남자 경찰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혼인신고 하셨어요? 네, 5년 전에요. 신분증이랑 증명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핸드폰을 꺼내 결혼 사진들과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여자 경찰이 식장 쪽을 보며 말했어요. 신랑 측이랑 얘기 좀 해야겠네요. 식장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나왔고 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따라왔습니다. 경찰까지 부르고 창피하게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어요. 남자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랑 어디 계세요? 안에 있습니다만. 이거 집안 문제인데 경찰이 왜 와야 합니까? 중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랑분 나오시라고 하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민우가 나왔습니다. 턱시도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어요. 저 오해입니다. 오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오해라고? 여자 경찰이 이민우에게 물었어요. 혼인신고 하셨어요? 그건 했습니다만. 이혼 절차 진행 중이세요? 아니, 아직은. 남자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도 안 하고 왜 결혼식을 올려요? 이민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말을 못 꺼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가 저희 회사 본사 임원이라
임신 사실 알고 나서 책임지라고. 그렇다고 와이프한테 이혼하자고 하면 화낼 거고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양쪽 다 무서워서 시간만 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자 경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단 주모는 사실인 거네요. 신고 접수는 됩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이혼하려던 참이었어요. 애도 안 낳고. 제가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알고 계셨죠? 임신 사실도 결혼식 올린다는 것도. 시어머니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신우이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손주가 생겼는데 당연히 알아야지. 그렇게 알면서 다들 가만히 계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집안일이야 경찰까지 부를 일이 아니고. 여자 경찰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시고 이 상태에서 다른 결혼식 올리시면 중혼입니다. 그때 식장 안에서 신부가 드레스 자락을 붙들고 비틀거리며 나왔고 어머니가 부축했어요. 신부가 이민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진짜 유부남이에요? 이민우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요. 신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안해. 미안으로 끝나요? 임신까지 시켜놓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할 용기가 없었어. 아버님한테도 무섭고, 이혼하자고 하는 것도 무섭고. 신부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유부남이 감히 우리 딸을 임신시킨 거야? 당장 고소할 거야.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유부남인 줄도 몰랐던 그쪽 딸이 멍청한 거지. 뭐라고? 신부 어머니가 달려들려 하자 남자 경찰이 막아섰어요. 진정하세요.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남편 얼굴 좀 봐야겠어요. 제가 남편 쪽으로 걸어가자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더 소란스럽게 굴지 마라. 법적으로 제 남편이에요. 왜 못 봐요? 여자 경찰이 끼어들었어요. 배우자시면 볼 권리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물러섰습니다. 식장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버질로드에는 꽃잎이 흩어져 있었으며 단상은 비어 있었어요. 신부 측 하객들이 저를 보더니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신부 아버지였어요. 당신이 이민우와 혼인한 사람이요? 네. 우리 딸은 저 자식이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신부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우리 딸을 감히 임신 시켜서 책임지고 잘 살아보라고 결혼 허락을 한 건데 옆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회사 사람들로 보였어요. 저한테는 딩크하자고 했어요. 애 안 낳고 살자고.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랑 측 자리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저 자식이 우리 딸을 1년이나 쫓아다녔어요. 업무 협조 핑계로. 신부 아버지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본사에서 일하고 저 자식은 계열사 직원이라 혼인 여부까지는 몰랐소. 미혼이라고 했으니까. 옆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회사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룹 전체에 소문 퍼뜨려야겠소. 계열사든 어디든 발 못 붙이게. 로비로 나왔습니다. 이민우가 벽에 기댄 채 경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일단 서로 합의하시든가 법적 절차 밟으시든가 하세요.
남자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는 합의 안 해요. 제가 말했어요. 위자료 받을 거예요. 재산 분할도 다 받고 이혼할 거예요. 이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 원해? 변호사랑 상담하고 연락할게요. 신부 어머니가 핸드폰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도 고소 진행할 거예요. 혼인빙자, 사기, 정신적 피해까지. 우리 집도 그냥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신부 아버지가 본사 임원이라는 것을 아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책상 너머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위자료 청구액은 5천만 원 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이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의사 있나요? 아직 답 없습니다. 계속 연락 피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소송 진행해야겠네요. 시간 좀 걸립니다. 괜찮아요. 제대로 받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야, 너 남편 회사 잘렸대. 뭐? 신부 아버지가 임원이잖아. 회사에서 난리 났다더라. 결국 권고사직 당했다는데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잘 됐네. 그리고 신부 쪽에서도 고소 넣었대. 혼인빙자로. 당연하지. 친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아기가 잘못됐다는 소문이 있어. 숨이 멎었습니다. 확실해? 아니, 소문이야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지인 통해서 건너 들었어.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고 확인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남편의 물건들을 다 치운 뒤라 소파와 텔레비전, 식탁만 남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더니 문자가 왔어요. 합의 좀 하자. 금액 조정할게. 이민우였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좀 해줘. 너도 재혼해야 할 거 아니야. 위자료 5천에 재산 분할 제대로 하시면 해드려요. 그게 말이 돼? 5천이? 적은 금액이에요. 중혼 시도에 정신적 피해까지 생각하면 우리 아들 지금 백수야. 돈이 어딨어. 회사 다닐 때 모은 거 있잖아요. 퇴직금도 나왔을 테고. 시어머니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소송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대 측 변호사 선임했네요. 위자료 깎으려고 할 겁니다.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3천 정도? 최악의 경우 2천까지도. 그래도 받을 거예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 선 이민우는 수척해 보였고 양복도 구겨져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중혼 씨도 사실 인정하십니까? 이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피고는 왜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중혼을 시도했습니까? 이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을 못 꺼냈습니다. 위자료 문제도 있고 우유부단하게 시간만 끌다가 임신 사실을 알고도요? 내 출장 핑계로 당분간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계획적인 중혼 시도로 판단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결국 위자료 3,500만 원으로 판결이 났고 재산 분할은 별도로 진행하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응, 끝났어. 앞으로 뭐 할 거야?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모르겠어. 일단 쉬고. 친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지만 이민우는 계좌를 비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강제 집행 진행하겠습니다. 재산 추적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괜찮았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저 기억하세요? 그날 신부였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웨딩홀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네, 기억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화장기 없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 그 후에 아이를 잃었어요.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차피 나았어도 문제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근데 오늘 연락드린 건 그 사람 또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네. 핸드폰을 꺼내 보여준 인스타그램은 이민우 계정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 여자 손만 살짝 나온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팔로워 보세요. 그녀가 누른 여자 계정 프로필에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라고 써놨더라고요. 제 친구가 우연히 봤대요. 강남바에서 저 여자랑 붙어 있는 거. 한 달 전부터 올라온 게시물들을 넘겨보니 커플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위자료는요? 받으셨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녀가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또 여자를 꼬시고 있어요. 분명 저 여자한테도 거짓말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알려주고 싶어요. 저 여자한테 우리가 당한 거 또 당하기 전에.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좋아요, 알려줘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인관계 증명서, 판결문, 결혼식 사진, 웨딩홀에서 찍힌 영상까지 증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녀한테서도 신부 측에서 찍은 사진들이 왔어요. 이민우가 단상에 서 있는 사진, 2개의 결혼식 증거였죠. 인스타그램 DM을 열어 그 여자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남자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사진들을 첨부하며 계속 썼어요. 이 사람 저랑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여자와 임신해. 결혼식을 올려 이혼했고 아직 위자료 지급도 안 된 사람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전송했습니다. 유산한 그녀도 같은 내용을 각자의 증거를 첨부해서 보냈다고 했어요. 하루가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헐, 진짜예요? 증거 확실한 거죠? 네, 법원 판결문도 있어요. 미친 완전 사기꾼이네요. 저한테 미혼이라고 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자 인스타그램에서 이민우와 찍은 사진들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이틀 후 그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차였대요. 뭐요? 그 여자가 차버렸대요. 다 얘기했다네요.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요. 잘 됐네요. 맞아요. 속 시원해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함이었어요. 딩크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민우는 그저 책임지기 싫었던 거였어요. 저한테도 신부한테도 누구한테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 삶에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딩크를 원했던 남편의 결혼식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